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2부에 출연을 또 해주시면 제가 직접 쓴 오늘 나는 더 행복하다 파일럿 에세이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제 사인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쓴 와. 작가시니까 한번 예. 읽어보시고 혹시나 뭐 초중고에 교육하면서도 이런 여군과 파일럿이 있다라는 사례로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제가 해병대 얘기를 듣다가 해병대 정신으로 사회에 나와서 아직 6년밖에 안 됐는데 11개의 직업을 거쳐갔다라고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1년에 2개 이상을 한 거잖아요. 저보다 더 대단한, 저도 직업이 5개지만 11개를 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전역을 한 뒤에 아기가 거의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 네, 아기가 혹시 출산. 군에 있을 때 결혼하셨나요? 네, 군에 있을 때. 와이프가 반대 안 했어요? 군에 나간다 할 때? 와이프가 전역을 추스려서 진짜? 전역을 좀 현명한 와이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혼자였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가장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와서도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 SNS 하나 없을 당시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인지도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의로만은 정말 먹고 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무작정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따진다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가장 힘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대리운전, 네, 그리고 주말에 새벽에는 이제 배달도 하고 이제 쿠팡에 이제 자차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차에 실어서 배송. 이제 그것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있다 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네. 코로나가. 맞아요. 시작됐습니다. 3년. 네. 그러면 그 19년, 18년도에 전역하신 거예요? 근데 18년 12월에 이제 제대로. 제가 19년 4월에 전역했거든요. 저도 바로 코로나 왔잖아요. 19년 12월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정말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제 보험회사로 이제 영업은 거의 못한다고 보면 맞아, 사람 못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쿠팡 배송이나 이제 배달 같은 걸 사람들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저한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게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이나 구글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기존에 활동하시던 좀 나이가 있으신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이 PC 다루시는 능력이 조금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온라인 시장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존 강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코로나 때 좀 강의 파일을 좀 넓혀갈 수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직업군인 분야 이외에도 뭐 리더십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뭐 1인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 강의 분야를 넓혀갈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날 때쯤에 의정부시에서 이제 청년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네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또 이제 근무를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된 게 강의 제의가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알려져서 그래서 이제 보고를 안 하고 강의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야. 이거 이렇게 강의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게 사실 큰 금액을 받고 강의한 것도 아닌데 약간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의원면직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이제 강의로 다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도전하자. 그래서 이제 지문 적성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지문을 찍으면은 그 관련된 직업군이라던가 성격 성향이 파악되는 그 직업을 또 새롭게 지문 적성 지도자라는 직업을 들어봤어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요새 아이들이 쇼츠나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또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라는 네, 이제 그거를 또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책을 한번 써봐도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직업군인 진로 탐구 책을 1년에 걸쳐서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작가로 또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그
속해 있는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교육이사로 이제 또 일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인 산학 겸임 교사로도 이제 직업을 계속 갖다 보니까 네. 세 보니까 총 11개 정도 아. 직업이 네, 있었던 지금까지 것 같아요. 11개를 쭉 얘기하신 거죠? 네. 한 개가 빠졌어요. 한 개. 유튜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어떤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 유튜버에서는 요즘 이제 군에 대한 이슈라던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그 부분에 대책 대해서 같은 거. 네,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라는 부분 얘기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 항상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해 초부터 네. 이제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월부터 매일매일 올리고 그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뭐라고요? 리스펙트 솔저입니다. 이름도 괜찮아. 리스펙트 네. 솔저. 군대를 이렇게 좀 존중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발전적인 네. 방안을 해주시는 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구독자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 12개네요. 네, 12개가 돼버렸네요. 네, 그럼 6년 동안 12개, 1년에 2개씩의 직업을 거쳐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야, 제가 볼 때는 거의 교육이 반인 것 같고 네. 나머지가 이제 또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야가 좀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실 교육 분야에서는 굉장히 잠을 정말 2-3시간 자면서 준비를 해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힘들지 않다라는 걸 그때 느꼈고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배달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금전적으로는 보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제 배달이. 근데 배달이나 대리운전 부분이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데 제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제일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영업사원인데 영업사원 할 때 저 얼굴에 소금도 맞아봤거든요. 어머! 네. 아니 어느 시대에 지금 소금을 뿌린다는 거예요 집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 죽는 얘기나 아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거기 회사가 전날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회사인데 제가 가서 죽는 얘기하니까 나가라고 재수없다고 네, 얼굴에 소금을 뿌려서 그때 상처를 좀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발판으로 네, 진짜요? 아직까지 끈기 있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그 소금은 본인은 왜 뿌린 게 아니라 그 어제 죽어서 이제 이거 하려다가 남은 소금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강사님한테 네. 직접 하진 않았을 건데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체력적도 힘들지만 네. 그 해병대는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마인드, 멘탈이 또 네. 강하시잖아요. 타군에 비해서 전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어떤 훈련이 있길래 그런 해병대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해병대 훈련은 사실 해병대가 이제 사실 해군 예하에 있는 특수부대 임무,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다 보니까 육지나 해상이나 이제 공중에서 모두 다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격 훈련은 기본이고 IBS 훈련이라고 해서 고무부트 메고 이제 하는 훈련, 그리고 공수 훈련까지 있는데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사실 체력적으로 이제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해병대는 사실 그런 약간 정신교육이 엄청 강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빨간 명찰이라고 해서 빨간 배경에 노란 이제 명찰, 노란색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그게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명찰이라는 의미인데 해병대 부대 내에 있는 모든 표어는 다 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것만 보고 사니까 사람이 이제 막 거기 이제 글귀도 엄청 강력합니다. 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지 않을 표어들이 가슴 속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정신들로 네, 빨간 명찰뿐만 아니라 빨간 모자, 빨간 티셔츠 모든 게 붉더라고요. 네. 근데 해병대 인원은 되게 소수인 것 같은데 되게 똘똘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후에도 네. 보면은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해병대에서 근무를 어디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해병대 2사단, 근데 이제 김포 강화지역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전역하기 1년 전에는 이제 국방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DIDC라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병대 하시면은 좀 바다에서 훈련하는 거 좀 많으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포항 1사단, 해병 1사단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네. 교육훈련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해병대 2사단 같은 경우는 경계부대에 수행하는 부대거든요. 북한이랑 정말 인접해 있어서 네네. 현행작전 부대다 보니까 교육훈련보다는 현행작전 위주라서 저는 사실 해병대에 그렇게 수많은 훈련들을 다 받진 않았고 현행작전 부대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육군으로 따지면 GP, GOP에서 근무하는 그런 느낌으로 예, 군 생활을 좀 아, 오래 그러고 보니까 백령도에도 해병대 네. 성지잖아요. 네. 근데 그 육군항공이 창설되면서 제가 그 백령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해병대원들 되게 많아요. 네. 그 백령도에 근무하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하거나 바로 북한이 옆에 보여서 네. 그런 소식도 많이 듣지 않나요? 사실 이제 김포에서 근무를 제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김포에서 직선거리로 4km거든요, 북한이랑. 김포도 되게 가깝네요. 예,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면 뛰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예, 그건 또 몰랐네요. 그 정도로 가까워. 사실 아. 백령도, 연평도 인원들이 힘든 건 북한이랑 가까워서가 아니라 배 타고 들어가는 게 힘들다. 배 타고 6시간 아니에요? 예, 그게 힘든 거지. 아 김포가 더 힘든 곳이네. 예, 이제 아무래도 해병대는 이제 포항 1사단 빼고는 다 현행작전 부대거든요. 연평도, 백령도, 김포, 강화 지역은 다 현행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비상조집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제 제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게 좀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군 생활 하면서 진짜 체력적으로 훈련이 아까 목봉 체조가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해상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아까 함정도 얘기하셨는데 네. 뭐 육체적으로 한계를 할 정도로 했던 훈련도 있었나 궁금하네요. 이건 아마 전국에 계신 모든 해병 대원부터 해서 장교부사관, 준사관 출신 다 아실 텐데 해병대는 이제 빨간 명찰을 달기 위해서 극기주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기주라는 기간에는 식사량도 3분의 1로 줄이고, 그러니까 그 극기주라는 게 전시를 가정해서 이제 식량도 반으로 줄이고 수면 시간도 반으로 줄이면서 행군과 야외 이제 수경으로 하면서 이제 천자봉이라는 산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 산에 올라갔다 와야지 빨간 명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주간이 가장 힘들고 아마 실무부대에 와서도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진짜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에 해병대원으로서 계속 군생활 할 수 있는 거고 나와서도 어떠한 힘들이 있어도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대만큼 힘든 일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좀 그래서 지금 12개의 직업을 가지시면서도 지금 계속 잘하고 있나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정말 어려 보이시고 기티가 나세요.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은. 네,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제 뭐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았겠다. 해병대 맞나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래요? 반지를 더 끼고 다닙니다. 아. 네, 반지를 더 끼고 다니고,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할 때 해병대 장교 선배분 중에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못 믿겠으니까 병역 증명서면 띄워와봐라. 진짜 그 정도로 같은 해병대인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뛰는 게 쉬우니까 바로 띄워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부터 저를 지금까지도 많이 챙겨주고 계신데. 해병대 같지 않은 비주얼의 해병대 출신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기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해병대 출신이지만 나와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배서희 TV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네. 소감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직업을 뭐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판단 짓기에는 너무 저희 생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뭐 큰 빚을 져서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새 사실 무자본 창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화려한 삶을 네.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이가 그럼 벌써 컸겠네요? 이제 6살입니다. 네, 한 명 네. 있는 6살. 네. 그럼 정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면서 혹시 추가로 무슨 운동을 요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병대들은 또 체력이 또 엄청 좋았으니까. 제가 하는 운동. 네. 저는 전역하고 나서 이제 과음한 날 다음 날 빼고는 아침마다 3km씩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게
사실 체력이 안 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안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땀 흘리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하고 지금 있습니다. 30대 이제 초반이신데 네. 40대, 50대도 매일 3kg씩 뛰면서 네. 지금 같은 네. 비주얼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배서희 TV에서는 또 다음번에는 또 다양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서희 TV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